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 4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예.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어요. 전에 했던 건 뭐죠? 여기 말고. 옛날에 오마이TV? 아니. 스픽스? 예. 예, 거기 또 잠깐 나오셨죠. 예.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예. 뜨거운 연대 인사,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제가 출연은 처음이지만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우리 장윤선 대기자님 뭐 워낙 팩트에 늘 정확하신 분이라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이번 선거 하신 분들은 세게 뛰신 분들은 얼굴에 써 있어요. 예, 예. 새카맣게 타셔가지고 예, 손도 그렇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당선된 날 소감에서 우리 예. 서구울의 꼬마들, 예. 어린이들이 희망이고 나를 위로해줬다. 그 예. 힘으로 선거 치렀다. 이게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지역구는 대체로 진보적이긴 한데 예. 어르신들 수준이 높아서 그분들 사시는 데서 77%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보역 간에 어마어마한 예. 정말 전면적인 그런 전쟁 같은 선거를 치렀는데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긴장된 하루하루인데 정말 꼬마들, 초딩들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깐나게. 중딩, 뭐 고딩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게 넘버원 민주당 박범계 예. 이렇게 해줘서 너무 유권자는 아니지만 예. 너무 크게 고무되고 격려받았어요. 예, 미래의 아이들이 예. 이렇게 환호하는. 아마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의 연령대가 민주당 지지자들이어서 아마 40대 그 영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3040 세대들 그렇군요. 선거 끝나니까 바로 열리라는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사건이요. 관련해서 오늘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보면 지난주에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네, 그다음에 대검 하루에 3군데를 싹 다 민주당이 다니셨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돼요? 1시간입니다. 예. 1시간, 한 3시간 하실까요? 그거 어떻게 때우라고? 그렇군요. 예. 일단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여러 수사와 기소 공판 중인 것들이 하도 네.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크게는 이제 대장동 또 성남 FC 또 이제 대북 송금 네. 이렇게 큰 이제 굵직굵직한 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이 내용과 성격은 다 달라도 이제 공통적인 그것이 있죠. 네. 아주 쉬운 답인데 정치 탄압이라는 네, 이제 예. 공통어가 적용이 가능하고 네. 그 정치 탄압의 배경이 되는 힘이 검찰 독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 독재라는 힘을 통해서 예. 특수부 검사들 즉 친윤 라인에 의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네. 친윤 라인에 의해서 2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검찰 독주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 이제 정치 탄압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로 예.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시간짜리니까 굉장히 이제 만연체로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이게. 아니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을 재밌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될 지점은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죠 결과보다는 아마 지지율 때문에 갤럽 같은 보수적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조차도 23%의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그 직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제 약간 흐릿흐릿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과거에 이준석 알죠? 이준석 네. 지금은 이제 당선자 예. 당대표였잖아요. 예. 그 당대표가 만들어진 과정도 드라마틱했지만 그 뒤에 쫓겨나는 과정도 네. 드라마틱했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나 회유가 아니고 예.
두 번에 걸쳐서 화해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 유명한 이제 뭐 울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맥주 회동. 그러니까 이준석 당선자가 엊그저께 한 얘기가 그때 위기만 닥치면 그렇게 넘어가려고. 진심이 아닌 얘기를 한다. 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맞아요. 그게 이제 낮과 밤이 다른 것일 수 있죠. 낮과 밤이 달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드시면 생각이 또 달라지는. 그술 얘기는 아니 워낙 그 얘기가 워낙 많아서 양이 많으시니까. 아 양이 워낙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수원 때 보면 이제 저는 한 중간쯤 평균 연령쯤에 사부 연수생 중간쯤에 해당하는데 이제 윤석열 연수생은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이제 고령 당선자 그리고 아니 당선자가 아니죠 합격자. 연수생.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 4학년 때 합격한 소위 이제 청년층 젊은 그 이제 그런 층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죠. 그러면 이제 이 말술로 그 엉화가 세게 엉화가 이렇게 커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폭주하는 기관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막 그 좌우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고서 막 맏형의 이미지로 수사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들은 느낌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수사에 관해서 디테일에 강하고 그리고 낮과 밤이 다르다. 뭐 그게 이제 진짜 낮과 밤이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이중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우람한 등치에 쾌도남마 그리고 작은 것은 별로 연연하지 않으면서 결과와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대충 또 용서할 줄 것은 뭐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뭐 이런 이미지 뭐 어젠가 한동수 저 감찰부장이 그 경로가 미화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마이뉴스 그 생방송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화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위기에 닥치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 제스처도 얼마든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당선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새버렸나? 이화영 대판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수사의 한 축이 대북 송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 그것이 뭐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런 법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상당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은 최순실이 보게 되지만 실제로 뇌물을 할 수 있는 처분적 권한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500만 불이든 300만 불이든 가는 계기가 결국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제 돈을 이제 뭐 상방울 김성태가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와 북한 당국 간에 김정은 당 체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긴밀한 이해 일치 관계. 근데 그 정도의 관계가 있으면 굳이 누구를 동원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방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 나 다음 대통령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우 유력하다라고 평가도 받는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하면 그렇게 친한 관계면 김정은하고 직접적으로 내고를 하지 협상을 하지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제3자 뇌물의 법리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처분적 권한이 이재명 당대표 즉 돈 주게 했던 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처분 권한이 없어요. 북한 당국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자 그것을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 식으로 판단할 때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수사가 시작된 지 지금은 뭐 이제 공판 단계입니다만 꽤 오래된 상황에서 계속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그 경기지사와 연관성이 없다. 보고한 적 없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획 돌아가지고 몇 차례 이제 조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 조서도 공판에서 초기에 내놓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옥중 서신이 이제 부인을 통해서 나오고 옥중 노트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원지 가면 제가 안 갔고 대검만 갔었는데 그때 주철현 의원이 딱 갔다 나와서 들어갔는데 대검 차장 검사를 앞에 두고서 하는 얘기가 작년 12월 달에 취재 편의점을 보면 술 줬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장 검사가 약간 대검 차장 검사가 약간 긴장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아마 전후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출연하기로 돼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어요. 그게 1시간짜리더구만요. 맞아요. 저희가 1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 옥중 노트, 옥중 그 서신에 없는 내용이지만 주류 제공까지 있었다. 그래서 술을 먹었다. 그래서 교도관과 검사 간에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취재 편의점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 측 주장과 검찰이 지금 세게 지금 반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검찰총장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반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느냐? 지금 이제 총장의 이제 이원석 총장은 사법 시스템의 방해고 붕괴다 뭐 이런 이제 경고성의 발언을 하는데 웬간해야지 이런 그 검찰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이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망가지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검찰이 불편부당 즉 어느 쪽도 편들지 말고 어느 정도 당파적이지 않는 어느 쪽도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직한 검찰, 공정한 검찰이었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말 야당만 탄압하고 이재명 당대표만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대북 송금이라는 어떤 엽기적인 그러한 사건이 딱 드러나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그러나 디테일에서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억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 검찰에 몇 번 지금 그 이건으로 소환된 거 아세요? 뭐 200몇 건을 제가 적어왔는데 217번을 소환을 냈는데 그 중에서 조사 없이 그대로 대부분은 그대로 기다리게 구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검찰청에 가면 기다리게 했다가 72번 이런 72번만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조서 남긴 거 피의자 신문 조서 남긴 거는 불과 19번에 불과하다. 근데 이번에 술, 뭐 연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날짜가 물론 유동적이고 변화되고 제가 그 뭐 이광민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날짜 곧 특정하겠다. 아직도 술과 연어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검찰 측이 원하는 출정 일지라든지 뭐 어떤 호송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100%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언제 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밝히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작년 12월 26일자 취재 편의점에서의 그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 세 날짜 이 세 날짜에
소위 말해서 이화영 예. 부지사와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예. 사람이 불려졌다는 것이고 네. 그 방도 아마도 변호사는 1313호실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거. 이들은 적대적 공범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관계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세미나를 방불케 했다라는 이게 특수 수사의 아주 전형적인 세미나를 열었다. 예. 그렇게 해서 논박을 당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어떤 경험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 예. 논리를 통해서 예.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뭐 예. 어떤 상황들을 바꾸게 만드는 진술을 예. 바꾸게 만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제가 보기에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네. 했을 때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예.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다. 예. 상당 부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